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자외선이 강해짐에 따라 주사 피부염, 홍조, 또 민감성 피부가 고민이 되셔서 애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주사 피부염이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사 피부염을 극복한 이야기와 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주사 피부염을 치료한 분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제가 주사 피부염이 생기게 된 과정을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어릴 때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별명이 소보루였거든요. 여드름이 너무 소보루빵 같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그걸 자꾸 손으로 뜯으니까 푹푹 패이면서 여드름 흉터가 많이 생겨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별명이 곰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4년차로 일할 때 일인데요.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제가 밖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드름 흉터가 많고 피부가 안 좋으면 이제 환자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드름 흉터를 치료를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공의 4년차 때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홍조 그리고 빨개지는 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빨간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들도 생기는데 이게 여드름은 아닌데 이게 튀어나오는 게 뭐지? 처음에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아니면 또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쓰면 또 좋아졌다가 또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또 전공의들도 있고 또 교수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속 시원하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면 되고 이렇게 사실 알려준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공부를 혼자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았던 게 주사 피부염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고요.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 그리고 더위나 추위와 같은 온도 변화 그리고 바람을 쐬거나 건조해지거나 또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또 음식 중에 이제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또 술이나 히스타민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신남알데하이드가 나오는 음식 그리고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또 스테로이드나 피부에 자극이 되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악화인자를 한번 피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은 자외선 차단을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안 그래도 자외선이 피부에 광노화를 유발하고 주름도 심해지게 하고 색소도 심해지게 하니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암막 커튼으로 자외선 유입을 다 차단을 하고 또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바르는 거는 기본이고 운전할 때 선캡으로 해를 가리고 또 야외에 나갈 때 우산으로 해를 가리고 이런 식으로 자외선을 정말 철저하게 가렸고요.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 때문에 자극이 되어서 이 주사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굉장히 줄였는데 저는 딱 3가지만 했어요. 세보자라고 해서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렇게 3가지만 했고요. 그리고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을 하면서도 사용하시는 제품에 따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주사 피부염 치료를 받는 분들께는 제가 사용하시는 화장품도 한번 다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극이 되는 성분이 빠진 제품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중에서 정말 그렇게 자극이 되는 성분이 빠진 좋은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걸 자극하는 화장품 성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민감한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화장품 개발에도 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에서 이렇게 딱 세보자만 쓰는 거 말고도 자극이 되는 그 스킨케어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원래 얼굴이 그때 많이 빨갰기 때문에 립이나 쿠션이나 피부를 가릴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이 메이크업 때문에 피부가 더 자극이 되면서 피부가 더 빨개지고요. 메이크업을 하니까 클렌징을 또 강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피부가 자극이 되고 빨개져요. 그래서 제가 가린다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 주사가 자꾸 심해지니까 그럼 메이크업을 더 두껍게 하게 되고 그러면 주사가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겉으로 좋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거구나. 메이크업을 끊어야겠다. 잠깐 다른 사람들에게 빨갛게 보여서 창피해도 메이크업을 끊고 정말로 피부가 좋아지는 길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하루는 마음을 먹고 메이크업을 중단을 했고요. 또 피부를 상하게 하는 스킨케어 중에 대표적으로 각질 제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각질 제거 안 하면 각질이 뜨기도 하고 피부가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끈해 보이고 말끔해 보이기 위해서 각질 제거를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각질 제거를 하면 결국 이 주사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도 멈추고 그 다음에 또 블랙헤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또 관리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중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되는 화장품을 중단하고 또 자극이 되는 스킨케어들을 중단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수면도 영향을 미치니까 될 수
있으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수면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먹는 것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이제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또 술이나 또 히스타민이 많아지는 음식, 또 신남 알데하이드가 많은 음식, 그리고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이런 것들이 주사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섭취를 좀 적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또 이 주사 피부염이라는 게 결국 피부의 겉에층에서 혈관도 확장이 되고 혈관의 개수도 많아지고 또 피부를 따라서 염증도 증가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악화인자를 회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결국 피부에 많아져 있는 이 혈관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시술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시술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해본 시술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옐로우나 제네시스, 이 시술들은 거의 효과를 못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효과를 봤던 것은 이제 LPL이나 뭐 LDM이나 그리고 IPL과 같은 시술들은 조금 효과를 봤었고요. 또 효과를 중간 이상으로 봤던 시술은 V빔과 같은 혈관 레이저나 또 시크릿과 같은 이제 바늘 고주파 시술들, 또 각종 스킨 부스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스킨 부스터들을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배합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주사 피부염을 심하게 겪어보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좋아졌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주사 피부염으로 치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사진 사용을 동의해 주신 분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60대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분 주사 피부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빨간색도 굉장히 심하고 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 구진 농포도 심했고요. 또 이렇게 피부가 붓고 두꺼워지고 막 진물도 나고 이렇게 굉장히 심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 주사 피부염 프로그램으로 한 5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전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죠. 다음 분은 6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도 주사가 굉장히 심했고 빨간 색깔과 또 튀어나오는 구진 농포도 심하고 이게 합쳐지면서 두꺼워지고 울퉁불퉁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분도 이제 한 5개월 정도 치료한 전후 사진인데 보시면 많이 좋아져 있고 표정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또 다음은 이분은 4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4달 정도 치료한 전후 사진인데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또 다음 분은 이분도 4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도 붉은색 그리고 튀어나오는 거 이런 다양한 주사가 심하죠. 전후 사진 보시면 굉장히 좋아져 있죠. 그리고 다음은 또 60대 여성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심하죠. 5달 정도 이제 치료하시고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분은 이제 20대 남자분인데요. 이분은 아직 치료가 덜 끝났는데 3달 정도 지금 치료하신 사진인데 전후에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사진을 실어봤고요. 다음은 또 4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구진 농포도 좀 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공을 따라서 이렇게 두드러지면서 약간 피부도 두꺼워지고 조금 오렌지 껍질같이 보이는 이런 양상의 환자분이었어요. 이분도 지금 4달 정도 치료를 받으신 건데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또 다음 분인데요. 이분도 20대 여성 환자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빨간 색깔만 보면 그렇게 많이 심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부 표면을 보면 이렇게 우들두들두들 튀어나온 이 구진 농포 굉장히 심하고 모공이 이렇게 두드러지고 또 이게 합쳐지면서 두꺼워지고 꼭 오렌지 껍질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는 이제 이런 타입인데요. 이런 타입이 생각보다 치료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고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 중에 좋아지고 또 그 중에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들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말고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좋아진 분들을 보면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주사 피부염이라는 것도 똑같은 그 주사 피부염이라는 진단 아래에도 다양한 타입이 있고 사람마다 양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타입이 다르면 그거에 맞게 뭐 레이저 치료나 혹은 바르는 약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 먹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치료에 관한 안내를 다르게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안내해드린 내용을 잘 들으시고 또 잘 치료를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치료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주사 피부염을 치료하는 이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중간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도 하고 섬세함도 필요하고 본인에 대해서 관찰도 잘 해야 되고 그걸 또 저희 병원 측과 또 긴밀하게 소통도 잘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제 이 힘든 과정을 잘 따라와 주시는 경우에 결국에 이렇게 좀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사 피부염에 걸린 과정과 또 제가 주사 피부염을 극복한 과정,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이제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들 사진을 보여드렸고, 결과가 좋은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주사 피부염이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고, 겪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굉장히 크실 거고, 또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나빠지고 굉장히 좌절감도 크실 텐데요. 주사 피부염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셔서 일상생활 관리 잘 해보시고요. 이 방식으로 개선이 안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